안녕하십니까. 보험전을 최하나 기자입니다. 기자의 눈으로 계리적 가정의 후폭풍이라는 제목을 달고 2025년 보장성 보험 시장을 해석해 봤습니다. 한마디로 생선보 단일화 비중 오히려 확대 전망된다 말씀드리고요. 왜 전망되냐 하면 익히 여러 번 다른 기사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금융당국의 보험계획회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지금 CSM 감소가 예상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 생보는 판매 비중이 높은 50% 이상 된 단일합 종신이나 경영인 장기 합쳐서 70% 팔죠. 손보는 간편건강, 종합건강 합쳐서 70% 팔아요. 공교롭게 두 개가. 여기 생보는 무해지, 손보는 생보는 저해지, 손보는 무해지 분을 팔다 보니까 이걸 상품의 수익성을 평가하는 CSM의 산출 기준이 되는 계리적 가정이 바뀌게 되잖아요. 올해부터 2024년 결산부터 바뀌다 보니까 거기에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돼 있어요. 특히 내년도는 CSM의 산출이 근간인 손해일도 내년 결산부터 반영되다 보니까 생보나 손보사 모두 지금 CSM 감소에 대해서 아주 민감한 상황입니다. 다들 영업 현장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영업을 팔고 들어온 계약의 속성이나 계약 유지율, 해지율, 손해율 분석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지금 CSM의 변동폭에 대해서 초관심사입니다. 업계 경영진들 관심사입니다. 이게 만약에 CSM 감소가 되면 팔아서 실컷 20% 30% 늘었다고 했는 매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CSM 감소가 뒤따라 버리면 큰일 나죠. 참 이렇다 보니까 일단 이제 제도는 시행됐고요. 올해 내년 결산에 반영되면 CSM 감소가 된다는, 물론 감소가 거의 없다는 회사도 일부 있는데 그건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숫자가 이런 상황에서 생보나 손보나 대체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대체는 뭐냐면 CSM이 높은 상품을 잔뜩 팔거나 지금보다, 아니면 팔 수 없다면 상품의 판매 트릭을 또 전략을 바꿔서 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이거는 단기화 비중이 높인다는 얘기는 상품 판매 트릭을 바꾼다는 거, 전략을 바꿔서 CSM 매출액을 높이려는 노력을 할 거다. 감소폭을 줄이는 대체 수단으로 이걸 이용할 공산이 크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보는 벌써 윤곽이 나타났습니다. 5년 납 CSM의 조기 인식에 유리한 5년 납 판매를 늘려가지고 일단 향후의 미래의 CSM의 변동이 생겨가지고 그 수익성이나 재무건전성 영향이 오더라도 당장은 5년 납의 CSM 매출 기여효과가 큰 부분을 이용하겠다는 전략이 섰고요. 그래서 5년 납 비중에 관심 없던 KB나 그다음에 동양생명 등은 1월 중 5년 납을 개정 출시한다고요. 실제로 ABL 생명 12월에 먼저 5년 납을 10년 시점 환급률을 또 올렸죠. 그래서 이제 5년 납을 강화하면서 지금 제도 변경에 따른 CSM의 하락을 대비하는 것 같고요. 어째 또 5년 납은 미키 말했듯이 납입 기간이 짧고 짧은 맞으니까 중간에 5년만 기다리면 원금을 넘을 수 있다는 계좌면 계약 해주도 적어요. 적다 보니까 당장은 CSM 규모 보험료 큰 걸로 먹고 유지돼서 먹고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물론 나중에 계약 유지되면서 보험사가 그, 그 투자 수익률을 통해서 고객에게 약속한 불이율을 충당하는 데 부담이 증가할 수 있지만, 일단 당장은 CSM 조기 인식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선보 역시 지금 20년 납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지만 일부 10년 납이 물론 두 자릿수 이상은 아니지만 판매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10년 납이 왜 20년만보다 그 CSM 확보에 유리하냐? 그 생보 단기납 종신과 일맥상통합니다. 보험료가 비싸잖아요. 10년 납은. 그리고 또 생보는 저해지고 이거는 또 무해지예요. 대부분 장기 임보는 무해지다 보니까 손해율, 해지율 가정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해지를 하더라도 환급금이 없어요.
이게 장기 임보험은 보험료가 싸고 많이 팔아서 좋은데 거기에 중간에 해약가도 그 돌려줄 돈, 소비자가 돌릴 돈이 없다 보니까 CSM이 좋은 거죠, 당연히. 근데 이제 거기에 10년 납으로 보험료 사이즈를 높이면 당연히 CSM이 증가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증가한 효과를, 물론 이제 내 얘기는 장기 납보다 10년 납이 높을 수는 없죠. 보험료가 20%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처럼 단기납, 장기납 비중 일변도를 10년 비중, 단기납 비중이 높여서 비중을 높일 수 있다는 얘기지 10년 장기납을 넘어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납을 하게 되면 아까 말했죠. 보험료 크고 중도의 그 보험료는 다 받아들여 현금으로 좋게 만들거든요. 그리고 장기납 그 보험료 그 뭐 해지환급금이 없는 무해지라는 장점을 이용하면서 CSM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비 구조도 뭐 10년 납이 뭐 20년보다 적으니까 현금 유예 효과에서는 확실히 효과가 큽니다. 보험료 규모 크지, 사업비율 낮지, 장기납 대비. 뭐 CSM 확보는 뭐 너무나 당연하게 조기 인식돼서 이런 부분의 현금으로의 안정성을 위해서 지금 손보사도 무해지형으로 판다고 하더라도 해지율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받고 손해율도 반영해야 되니까 CSM 감소폭이 뭐 최소한 뭐 두 자릿수에 가까울 수 있다는 얘기가 있다 보니까 그걸 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장기납을 더 팔아야 되는데 지금 두 자릿수 상승한 그 매출이 증가한 구조에서 더 팔기는 어렵다고 치면 판매한 내용을 바꾸는 단기납 비중을 높이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는 판단을 해보고 일부 관계사, 선보, 원수사들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탑니다.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단기납 보험료 높은 걸 보험료가 비싼 걸 파느냐는 지금 충분히 건강체 고지나 이런 부분에 보험료 할인 제도가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험료 납입 총액이 적은 단기납 그, 그 장기 임보험 판매를 늘릴 공산이 있다는 거죠. 왜냐면 할인 제도가 없으면 20% 비싼 보험료를 그 판매자가 설명하기 어렵지만 할인 제도를 건강고지 할인 제도를 이용하면 뭐 충분히 승산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점을 보시고 현재 시장은 단기납 비중을 높이는데 그 업권 간의 그 공력을 쏟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 보시고요. 단기납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납입 총액상에서 실제 장기납보다 내는 돈의 차이가 적지 않거든요. 일단 보험을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파는 분들도 단기납도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걸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